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치 폭력을 불러 미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면서 미국인이 정치 폭력에 맞서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선거 유세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또 전보 이자율 상승을 했고 이자율 상승이 곧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긴장이 강해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원인이라고 밝힌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오히려 연장됐고 일본에서는 미사일 위치 파악에서 실수도 나왔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오늘 미국에서 로이드 어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만납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영어신문 저펜타임스는 한국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 스타일의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기를 앞당긴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막대한 양의 포탄을 러시아에 팔면서 러시아 전쟁을 지원한다고 비난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 소속 미국인이 늘어납니다. 트위터의 새로운 사주 일론 머스크가 직원의 약 반을 해고할 것이라는 블룸버그 뉴스 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2020년이 벌써 11월하고도 오늘 11월 3일이죠. 이제 한 달, 두 달 조금 덜 남았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은 항상 글쎄요, 올해 내가 초에 어떤 생각을 하기는 했었던가? 아니면 늘 그 계획대로 생각, 목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기에 그러한 것을 잊고 산 지 오래됐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요즘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너무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때로는 기상천외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뉴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주변 가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여유를 놓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맨 앞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뉴스를 정해놓고 한 8시 30분까지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다가 30분쯤 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정치 뉴스를 중간선거 이제 일주일이 남지 않았는데 맨 앞에 전해드리는 이유는 정치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당했습니다. 해클링 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 정치나 사회가 너무 빡빡해지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리고 아무튼 너무 좀 얌체같이 아니면 너무 과격하게 살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이 두 가지의 정치 뉴스로가 아니라 미국 전반에 퍼져 있는 아주 그 강팍한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그저 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뉴스는 귀에 안 들리고 내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좀 빡빡하게 살았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더 좋겠고요. 일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유니언 스테이션에서의 연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 연설이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망가져가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공범자다. 뭔가를 해야지 된다. 선거철이니까 당연히 투표하라고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하게 민주당을 위한 선거 그 캠페인 연설이었던 것이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도 아니고 프라임 타임이었는데, 의회 연설도 아니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모임의 연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금 미국이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어두운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치 폭력을 불러서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면서 미국 사람들이 방관하지 말고 정치 폭력에 대해서 맞서야지 된다는 그 같은 그 연설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때는 가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어제는 다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빡빡하게 정치 폭력이 많아지게 됐는가? 그것은 전 대통령이 본인이 지고도 지지 않았다고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그렇게 했었던 것, 그가 결국은 이 같은 폭력의 많은 부분의 설계사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You know, American democracy is under attack because the defeated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fuses to accept the results of the 2020 election. He refuses to accept the will of the people. He refuses to accept the fact that he lost. He has abused his power and put the loyalty to himself. 네, 사람들이 투표를 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700만 표 이상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거부하고 헌법을 거부하고 한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충성만을 우선으로 하고 이처럼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큰 거짓말이 공화당 내의 극단적인 그룹의 어떤 신념처럼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After more than 300 election deniers on the ballot all across America. 지금 300명 이상의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모든 주지사, 상원 의원, 검찰총장 뭐 이런 그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미국은 말 그대로 혼돈으로 가는 길이고 이미 부분적으로는 그곳에 그 접어들어서 전례 없는 이런 그 미국이 이런 일들을 맡고 있다 하면서 낸시 펠로시라고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뭐 망치를 들고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그 케이스로 짐작이 되실 겁니다. Or a bullet or a hammer. 총알이나 망치로. Peaceably at the ballot box. 해결이라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투표권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지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총알로 또 총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망치로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저절로 미국의 이 같은 그 여러 가지 정치에서부터 시작된 폭력이 멈춰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대통령 선거는 수많은 도전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재검표도 많이 했고 법원에서 판결도 많이 나와 있는데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믿어야지 되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저 사람을 동료를 회사에서 라이벌이 아니라 적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다시 보자고 얘기를 하고 폭력을 일으키는 사람은 소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 주변의 극단적인 그룹을 얘기를 했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모든 사람이 미국의 이 같은 폭력과 극단을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라고 했는데 소수지만 그 같은 소수는 굉장히 강하고 서로 잘 뭉치고 소란하고 결단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더 결단력이 있어야지 되고 정치 폭력이나 유권자 위협을 이건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판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판결한 무장한 채 투표함 옆에서 딱 뭐 사진 찍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모두 뭉쳐서 미국의 폭력이나 위협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 정치 폭력을 포함해서 모든 폭력을 용인하거나 뭐 묵인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방치하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중간 선거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걸려 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어떠한 것을 그냥 못 본 척하는 사람들조차도 공모가 될 수 있으니까 선거로서 평화롭게 이 같은 정치 폭력을 물리치자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In this country, condoning political violence or simply remaining silent, because silence is complicity. I hope you'll ask a simple 침묵은 question 공모라고 to each 얘기를 candidate 하죠. you might vote for. Will that person accept the legitimate will of the American people, of the people voting in his district or her district? Will that person accept the outcome? 네,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얘기를 한 그 유니언 스테이션의 컬럼버스 클럽이었었죠. 성조기가 8개가 뒤에 이렇게 있었고요. 9월 1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도 기억이 납니다. 필라델피아 그 독립기념관에서 그때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조명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왜냐하면 밤이고 야외였기 때문에 어제는 뒤에 조명은 이제 파란색만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덜 강렬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빨간색, 파란색 다 합쳐져야지 되니까. 아무튼 그런데 미국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상태에 대해서 여전히 그 비관적이지만 AP통신이 여론조사한 최근에 10월 달의 결과를 보면은 9%만이 미국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연설을 했고 어제 공화당에서는 이 연설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공화당을 악마화하네 하고 바로 비난했습니다. 탐 커튼 의원 같은 경우가 그랬고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그 로나 맥데니엘 위원장도 바이든은 단결을 약속하면서 대신 다른 미국인들을 악마화하고 비방하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대통령이야말로 인플레이션, 범죄 이런 것을 무시하고 분열을 시키고 있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연설이 뭐 중간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2,7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고 사람들은 뭐 민주주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민주주의보다는 당장의 나의 뭐 먹을거리 뭐 이런 것들을 더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지만 아무튼 연말이라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오바마 전 대통령도 요즘에 민주당 후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연설을 하는데 지난주에 미시건에서 연설할 때도 이제 연설을 도중에 누가 맞고 차고 들어오는 해클링을 당했고 그제는 네바다에서 연설을 할 때 역시 낸시 펠로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를 공격하려고 들어갔던 용의자가 펠로시가 워싱턴 DC에 있으니까 기다린다고 하면서 남편을 해머로 공격했는데 그 남편 폴 펠로시와 본인이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뭐 회복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이 펠로시 집안 공격과 같은 것은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분위기에서 펠로시는 악마다가 지금 많은 공화당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경고를 했습니다. 이 공화당에서도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공화당 후보를 위한 그 지원 유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이크 펜스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든가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공격에 관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또 공화당의 많은 후보들은 또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애리조나주의 선거 유세에서 버락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 마크 켈리 상원의원 위험하죠 지금 현재의 민주당 의원인데 또 케이티 홉스 주지사 후보를 유세하는 연설을 하는데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중간에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영맨이 나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오바마를 이제 비난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또 그에게 부하니까 또 오바마가 전체 우리 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한 2분 정도를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상황을 수습을 하는가. 제일 처음 말은 지금 공화당의 그 경제 정책이 상당 부분이 모든 미국의 보통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위한 거다 하니까 어떤 젊은이가 딱 일어나서 like you 너도 그렇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네 제가 이럴 줄 알고 녹음을 또 따로 해놨습니다.
녹음으로만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하려고 An economy that's very good for folks at the very top, but not always so good for ordinary people. like you 하잖아요. Where too many kids 계속 얘기를 하려고 오바마가 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에게 비난을 하겠죠. 아무래도 민주당 선거 유세니까 민주당원들이 많을 테니까 오바마가 수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Hold on a second, everybody. Don't get distracted. Wait. Hold up. Hey, young man, just listen for a second. 조금만 내 얘기 좀 들어봐 You 달라고. have to be polite and 좀 civil. 예의를 갖춰야 되고 Then other people are talking. 그래야지 당신도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서로 기회를 갖는다. 그렇게 작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Worked hard for this. 그리고는 Come on, 이제 man. 그 영맨뿐만이 아니라 관중들도 컴다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e on. Hey, settle down. 자, 우리 다 침착하게 진정하고 Hey, everybody, 모든 사람들 stay 다 focused. Hold on a second. 집중 좀 하자고 얘기를 Hold 합니다. on a second. Hey. 자, 이제 Hold 여기서 up. 오바마의 결론이 나옵니다. Listen up for a second, please. Please 조금만 들어주세요. This is part of what happens in our politics these days. 이게 지금 정치에서 We get 일어나는 distracted. 일입니다. You 뭔가 got one person 분산되고 yelling and suddenly everybody's yelling. You get one tweet that's stupid and suddenly everybody's obsessed with the tweet. We can't fall for that. We have to stay focused. 네, 우리가 계속 그 이슈에 포커스를 두고 해야지 되는데 한 사람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다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한 사람이 뭔가를 트윗하면 바보스럽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가서 그런 일을 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제 결국은 그 상황을 딱 2분 걸리더군요. 2분 만에 상황을 종료시켰는데 미국이 지금 이 정도로 많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에서 지금 케이블 텔레비전은 시간대마다 북한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적인 입장에서 전하는 거고 한국은 한국적인 입장에서 전하는 거고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는 저는 미국도 보고 한국도 보고 또 한국과 연관이 있는 일본 매체도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뭔가가 조금 달라지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항상 일본의 어떤 국방 강화, 무장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일본은 안 그럴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해의 소지, 서로의 그 마음을 잘못 파악할 수도 있는 위험함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조차도 감지가 조금 되거든요. 잠시 뒤에 정말 중요합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새벽에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3발 동해로 발사한 것 알고 계실 테고요.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입니다. 그리고 역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제 오후였으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에 6발을 일본 쪽으로 한 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실패했고 속도나 고도로 봐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도요. 자꾸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루 전에는 23발 적어도 그 정도를 발사를 했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어제였었죠. 그제 시차가 있으니까 그냥 새겨 들어주세요. 23발 발사했었을 때 울릉도에서처럼 딱 어제
경계 경보가 내려졌으니까 그럼 일본은 10월 3일에 일본 그 영해를 넘어서 배타적 그 경제 수역에 떨어졌잖아요. 한 달 만에 2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에 이제 3군데 현에 전부 경계 경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일본을 통과했다 하는데 일본도 아주 이런 일들을 그 점검을 하고 할 때 침착하게 하겠죠. 세심하게 하겠죠. 그런데 1시간 만에 우리 일본 영공을 통과한 건 아니다. 벌써 이제 이러한 것조차 실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위험한 조짐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요. 1시간이 안 돼서 일본 영공은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발 발사했을 그때는 몇 시간 뒤에 한국도 역시 전투기를 그 대동을 해서 비슷한 그 북방 한계선에서 조금 북쪽으로 북한이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넘어온 것만큼 그 정도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이것은 194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한이 갈라지고 나서 처음으로 뭐 미사일 대결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저쪽에서 먼저 이쪽에서 나중에 미사일 사격을 주고받은 것, 미사일 사격을 주고받았다는 것, 일본이 그 일본의 영공을 통과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계산 착오를 일으켰다는 이런 게 있고 그 일이 어제도 이제 그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북한에서 뭐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죠.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이 어제가 사실은 마지막이었는데 근데 이제 연장을 했죠. 무책임한 그 같은 결정이 상황을 통제불능하게 몰아넣고 간다. 미국과 남조선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고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동해상으로 이제 탄도미사일을 3발을 발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한국은 그래? 그럼 이걸 연장을 해야지. 항공기 240대 동원한 군사훈련이고 미군 뭐 모든 군인의 각 부서 전부 다 동원한 것이었고 1600회 출격할 예정이었고 끝나려고 하던 것을 연장을 한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 정부에서는 한국,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화였는데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반쪽의 진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반쪽의 진실의 값어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한다고 하면서 그때도 기회를 많이 줬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역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 뭐 여러 가지 이런 군사적인 활동을 하기가 쉬워졌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북한과 잘 지낸다고 하면서 이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폴 싱크먼이라는 국가안보 전문 기자가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시 그 평화라면서 트럼프가 불필요한 전쟁 게임이야. 이 전쟁 게임 훈련을 불필요한 전쟁 게임 월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월게임이라고 하고 또 한국에서도 일부에서 그 월게임 맞지? 라고 받았었습니다. 월게임인데 그 월게임 전쟁 게임이라고 하면서 중단을 했었던 군사훈련을 다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에 중단하지 않았을 때보다 북한이 더 강한 그 반발을 하는 거고 열심히 본인들이 만든 무기를 지금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질런트 스톰 이 비질런트 스톰이 이번에 그 군사훈련의 이름인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이름인데 북한이 이 비질런트 그 스톰을 가지고 경계의 폭풍 뭐 이렇게 해야지 되나요? 예전에 사막의 폭풍과 똑같다. 이라크에 쳐들어갈 때 사막의 폭풍 작전 아니었는가? 이거 우리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지 않은데 한국과 미국이 지금 북한을 쳐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웬만큼 시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실 테고 물론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지나치게 싫어하고 도발로 규정한다는 그런 기본 그 북한 입장에서의 기본은 그대로 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슨 뭐 정권이 바뀌어서 국가가 위험해졌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는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이 폴 싱크먼 국가안보 전문 기자가 서방 세계가 전쟁 가능성을 우려한다라고 오늘 썼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전쟁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하루에 23발
그 다음에 또 뭐 3발, 6발, 3발 이렇게 발사를 하니까 이게 그 서로가 그리고 일본이 지금 그 일본 영공 거기에 대해서 실수로 데이터 분석했고 한국은 대응 미사일 사격을 했고 이게 한국과 북한이 서로 하는 것이 우리 너희들에게 겁먹지 않고 있어 하는 상대에게 겁먹지 않는다는 신호를 서로 보내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호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그 보내는 신호 이상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띵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니타운 씨가 이거 그 자존심 서로 이기려고 겁먹지 않는다는 게 너무 강하게 되면 그게 너무 고도로 올라가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내리지? 중재가 필요한가? 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핵실험하는 전조다라는 것은 이제 각오를 하고 있고 국제 핵에너지위원회도 그렇고 백악관도 그렇고 언제든지 지금부터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할 수가 있다. 오늘입니다. 이종섭 그 국방장관이 이미 미국에 와 있습니다. 원래 뭐 그 와 있는 목적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 안보 협의회 연례 안보 협의회 때문에 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지금 북한이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발사할 때 국방장관은 한국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국방장관과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됐고 또 이제 가장 큰 영어 신문이 저펜타임스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운영을 하고 있는 1800년대부터 대단한 거죠. 1800년대부터 영어 신문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국의 움직임을 국방 움직임을 일본도 굉장히 관심 있지 않겠어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하고 그 일본하고의 여러 가지 협력 같은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방공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래 올해 4월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는 지금 그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아이언돔과 같은 시스템을 2029년에 완성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또 최근에 북한이 이처럼 그 많은 그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3년 앞당겨서 2026년까지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상시에 적어도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군사시설에 대한 방위력을 강화하는 거죠. 10월 중순에 동해하고 서해에 한 뭐 900발 정도 경고탄을 북한이 발사해서 한국군을 압박을 했습니다. 상당수가 이제 로켓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이 로켓 발사기를 그 한 5,500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한 그 피해는 한 그 반경 수십 미터 정도라고 하는데 수십 미터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그것을 발사를 하면은 피해가 엄청나게 되는 거잖아요. 랜드 코퍼레이션의 연구 보고서를 그 저펜타임스가 인용을 합니다. 사거리가 200km인 로켓포가 있다면 그 로켓포가 군사분계선 부근에 배치가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00만 명 가운데 60%가 위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인구가 또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랜드 코퍼레이션 산타모니카에 있는 띵크탱크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포병 그 사격에 약한 게 뭐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제 로켓 발사기 또 뭐 자주포 같은 것은 그 낮은 고도에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만든 시스템과는 다른 종류의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일단 뭐 탐지를 해야지 되겠죠. 적의 그것을 탐지를 하고 그리고 무슨 뭐 추적을 하고 적절한 시기에 딱 그 요격을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모델로 하는데 아이언돔 모델도요. 지금 요미우리 신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이 모든 것을 다 딱 그 이렇게 그 감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위험한 것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 뭐 그 요격률이 한 50%밖에 완전 무결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도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뭐 성공률이 어떤 부분적으로 90%에서
아니면 50% 정도까지 무조건 그것도 다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한국군은 북한의 이 같은 그 저돌적인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그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무튼 3년 앞당겨서 이처럼 새로운 방위 시스템을 조금 더 일찍 구축하려고 한다 하는 것인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지난해 5월 한 주일 동안 한 것을 CNN이 분석을 했군요. 하마스가 발사한 것을 로켓과 박격포 요격한 건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꺼번에 막 쏘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미국이 아니라 한국은 비상시에 북한이 이런 공격, 포화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첨단 방어 체제도 지금 가동을 하려고 더 좀 빨리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핵 공격에 대해서는 오늘도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얘기를 할 테고요. 어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수의 포탄을 비밀리에 보내고 있다. 지금 처음에 북한이 안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이거는 뭐 개수를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수십 개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포탄이다. 존 커비 그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이 얘기를 했고요. 숨기기 위해서 마치 그 중동으로 보내는 것처럼 북아프리카로 보내는 것처럼 이게 경로를 세탁하는 거죠. 경로를 세탁해서 러시아로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핵 문제와 러시아의 군사적인 것을 지원하는 이 두 가지로 미국으로서는 정말 싫은 그런 그 형편을 주고 있는 국가인데 근데 하나는 또 미국은 북한은 북한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봐야지 되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뭐 러시아의 포탄을 판다고 해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전쟁의 경로라든가 전환점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북한이 보낸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렘린이 무기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도 이제 미국이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아무튼 뭐 우크라이나 동쪽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남쪽에서 그 전쟁의 지금 상황의 전환점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는 것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자율은 언제쯤이 되면 내려갈 수 있을까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텔레비전에서는요 지금 전부 지도를 미국 지도를 전광판으로 만들어 놓고 요즘 터치 스크린이니까 전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뭐 간단하게나마 중간 선거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자율은 6번 연속 인상했습니다. 어제는 0.75%, 예전에는 0.5%면 전보였는데 이제는 0.75% 정도는 돼야지 전보라고 부릅니다. 전보 이자율 상승이 4번 연속 있었고 인식이 이제 많이 변화된 거죠. 지난 2주일 동안은 주식시장이 괜찮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자율 올리는 것을 조금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기대감이었죠. 그런데 어제 0.75%를 올리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한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당분간 뭐 이자율을 크게 뭐 당장 내릴 것 같지는 않구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본 그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전에도 후회했습니다. 광고 나가기 전에 앞으로 이자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달과 11월 달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지 않고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12월 달에 공개시장위원회가 있으니까 연방준비제도 그러면은 그걸 봐야지 되는데 아직 그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을 드린 것 자체도 우스운 거고 지금부터 이럴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만 지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어제 한 얘기 그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죠. 뭐 40년 만에 이자율 최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런데 80년대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14%, 지금 영국처럼 올라갔고 그래서 거의 이자율이 20%였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갈 길이 있다. 지금 뭐 경기 침체가 조금 어느 정도 됐다는 거, 부동산 시장 이런 분위기도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나온 거 보니까 어제 제롬 파웰 의장이 한 얘기와 일치하더군요. 아직도 노동시장은 조금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능한 한 좀 빨리 움직였고 이거 슈퍼 전보 이자율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하는데 지나치지 않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슬로우하겠지만 아직은 멈추기에 이르다. 12월 달에도 이자율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4.4%에서 그 다음에 뭐 4.6%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간 뒤에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뭐 그 이자율이 2024년부터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3.74에서 4% 사이잖아요. 기준금리가. 모든 기업이 돈 빌릴 때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뭐 사시거나 리스하실 때 전부 모든 분야의 벤치마크 기준금리는 3.75에서 4% 사이인데 연방준비제도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양보를 해도 2.5%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원래는 2%를 원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8%가 넘는데 이게 잡히지 않고 어떻게 이자율 인상을 멈출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고용 데이터가 발표되잖아요. 내일 금요일 맞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회복력 이 두 가지를 봐야지만 이제 12월 달도 알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전복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인상폭은 작지만 중단은 아니다. 이게 투자가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이자율 인상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전보는 아니더라도 0.5에서 기본적인 0.25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피하기 어렵다는 것. 모기지 이자율 같은 경우도 뭐 어제 제가 2개월 넘어 만에 조금 내려갔어요. 0.1%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자율 자꾸만 올리니까 다른 나라들도 뭐 덩달아 올려야지 되고 달러가 뭐 강해지고 이런 것 얘기를 하는데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경제를 건강하게 해야지만 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건강해야지 세계도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일단은 뭐 12월 달에는 뭐 절대로 이자율 인상 중단할 리가 없는 거고요. 트위터의 새로운 사주가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자녀분이 애플에 입사했다, 트위터에 입사했다,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이런 데 입사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가 이 경영 방식을 트럼프 스타일이야. 오늘 그 악시오스라는 매체에서 누군가 전문가가 그렇게 분석을 했던데 그렇죠. 딱 그 완성된 날 고위 간부를 4명이나 해고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도록 했고 지금 트위터의 직원이 한 7,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의 50%잖아요. 3,700명 정도를 해고할 것이다. 뭐 블룸버그 뉴스지만 내일 발표한다고 하니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직원이 코딩에 대해서 기여도가 얼마나 높은가 여기에 따라서 그 해고를 하고 안 하고 한답니다. 60일 정도, 2달 정도 봉급은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트위터가 이제 재택근무를 금지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고 왜냐하면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주당 54달러 20센트에 인수했는데 지금 현재 시세와 너무 달리 비싸게 샀으니까 운영비 같은 것도 절감을 해야지 된다.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종잡을 수 없는 이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한꺼번에 사람들을 해고한다던가 고위 간부도 해고한다던가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거지?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했었던 일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직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라를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대중의 관심 계속 본인에게 집중되도록 하고 있고 그런 점 다른 점이 있다면 일론 머스크가 더 부자고 뭔가요?
칼럼 북경의수론. 네,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머릿속으로 방송하면서도 운영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강병선이 나갔는데 오늘은 강병선 침수론, 의수론, 오늘은 북경의수론이 맞다고 바뀌어져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네요.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를 운영을 하고 부자는 부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부자처럼 보이려는 게 있어서 애매모호해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누가 봐도 부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 국가를 운영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조금 그것보단 작고 그리고 사업에서는 성공한 것을 많이 보여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대해선 전혀 검증받지 않은 채 들어왔고 이런 점은 다른데 아무튼 논쟁의 대상이 있는 또 하나 있네요. 중요한 거네요. 이게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불과 얼마 전까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일론 머스크도 임기가 없잖아요. 본인의 회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선 스케줄도 없으니까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트위터 직원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혼란한 그런 일들도 일론 머스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겼다 하는 것도 하나의 뉴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중간 선거는요. 지금 뭐 하원은 그렇고 이제 다 아시죠? 그리고 상원은 네 군데가 지금 완전 격전지. 여기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그리고 네바다와 애리조나. 애리조나는 지금 뭐 우주인 출신의 마크 켈리. 애리조나의 마크 켈리 전 우주인이 상원 의원이 된 것이 민주당이고요. 사실은 정치 폭력의 시작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가브리엘 기퍼즈라는 연방 하원 의원인 와이프가 선거 유세 마켓 앞에서 하다가 총에 맞아서 결국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없게 돼서 남편이 대신 나가서 그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 공화당의 도전자 블레이크 메스터즈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에게 지금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네바다도 역시 현직이 민주당인데 콜테스 마스토 여성이고 첫 번째 여성 라티나 연방 그 상원 의원인데 역시 전에 검찰총장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이거 부정선거였어 2020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고소도 하고 했었던 아담 그 락살트 굉장히 어려워요 발음이 당선되면은 자세히 하고 그리고 조지아주에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허셔 워커라는 풋볼 선수 출신과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고 현재의 민주당인 그 라파엘 워녹 의원 그리고 펜실베니아에만 이제 공화당이 의석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공화당이 의석이었는데 은퇴하는 그 자리에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닥터 오즈와 부지사인 존 그 페러맨 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닥터 오즈맨이 존 페러맨 그 민주당의 부지사 두 사람 다 후보 상원의원 후보 연방을 처음으로 앞섰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아니죠. 미치 매코넬이 아니라 그 척 슈머 연방 상원의원이 여기는 괜찮고 조지아주가 위험해 하는데 조지아주가 그럼 위험한 거는 민주당으로 볼 땐 위험하고 여기도 지금 위험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등록된 유권자와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 의견이 조금 다른데 한마디로 공화당일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3월달 전쟁 처음 시작할 때는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가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민주당은 아직도 더 지원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많고 무당파는 약간 중간인데 공화당은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됐죠. 공화당의 하원의 그 원내 대표 그 케빈 맥카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중간 선거 달라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어제 제가요. 파워볼을 한번 사볼까 하다가 나중에 어머 안 샀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머 안 산 거 잘 됐네. 이번 주 토요일이라잖아요. 당첨자 없어서 강혜신이었습니다. 재밌자고 웃자고 드려본 말씀이고요. 살 거예요.